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금요일장입니다.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삼성전자가 5% 넘게 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중의 반도체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자동차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지금 1월이죠. 다음 주면 1월이고 CE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로봇주로 좀 부각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평가였던 섹터가 실적이 증가하는 중간에 뭔가 성장을 무엇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시다시피 10월까지 얼마나 관세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너무 원래 힘들었죠. 굉장히 저평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다가 12월 들어서부터 이게 로봇 밸류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라간 쪽은 HL 만도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같은 오히려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더 같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내년 2026년도부터는 시장에서 증이계획, 즉 실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HMGMA라고 해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공장에서 그 전기차라든지 기차 내연기관 생산을 늘어날 확률이 높고요. 그 물량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관세에 들어가지 않는 물량이고 기존의 관세 때문에 억눌려서 있던 추정치가 26년도에 올라가는 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아까 자율주행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타 OEM사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빼고요. 거의 자율주행에 포기를 했죠. 그러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셔널이라든지 포티투타 같은 그런 회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개발 중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테슬라의 FSD까지 우리가 보이진 않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쪽은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자율주행의 멀티플을 받을만 하다라는 거고 4분기부터 HEV 쪽, 하이브리드 쪽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펠리세이드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신차들이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하는 것만큼 역시 증익 측면에서도 4분기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게 자동차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속에 좀처럼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가 연말 들어서 좀 매수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자동차의 증익의 해가 될 것이다. 실적에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회피 섹터로는 밸류 없는 테마주 투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게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무슨 얘기냐면 네. 최근에 대장주로 올랐었던 로봇의 무슨 주식, 자율주행의 무슨 주식 보면은 나름 밸류가 있어요. 대장주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그럴 겁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뭔가 엮어서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테마성 주식들이 올라갈 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밸류가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선순환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요즘 우주도 좋고요. 로봇도 좋고 오늘 움직이는 자율주행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밸류 있는 걸 투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분이 대부분 그중에서 가장 센 걸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 혹은 가장 가벼운 거 위주로 테마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됐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26년도 막상 우리가 다음 주 가면은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매수분은 1월 매수분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다음 주입니다. 잠깐 시장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밸류가 없는 테마주 투자하지 말자. 오케이, 다 좋은 얘기인데 오늘까지 삼성전자만 움직여요. 투자자분들 지금 내 주식은 안 움직인다. 삼성전자만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까지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장이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일단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는 건 외국인뿐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 혹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드디어 많은 분들이 다른 쪽 섹터로 매매할 시즌이 오기 때문에 오늘 좀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루만 더 버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부장님께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세분화해서 비중을 들고 가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지금 다양한 섹터가 들어와 있고요. 특징적인 게 지금 눈에 띄는 게 반도체 비중을 20에서 10%로 좀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뭐 노무라 리포트 얘기와 함께 반도체 전략 세워주실까요? 조금 전에 그 박사님도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맞습니다. 이게 내년 이익 성장폭이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제 입사하면 이렇게 큰 거 처음이라고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즉 시장은 항상 이익의 추정치를 가지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게 되는데 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상향폭을 주가가 그대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반도체를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를 넣고 싶어서요. 이게 자동차도 굉장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CES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은 현대차 그룹들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부터 시작해서 내용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지금 저평가 배율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잠깐 지난주 살짝 복귀를 좀 해드리자면 이번 주까지 반도체 투톱만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엔터가 올랐어요. 엔터가 오른 게 드림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다 보셨다시피 이번 중국에서, 주는 네. 오자면은 다소 오르지 않은 쪽이 이번 주는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는 좀 판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 섹터라든지 원래 좋았는데 이번 주에 눌린 것들 꽤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신규로 편입을 하면서 10% 비중 태우고 가고 계시고요. 각각의 투자 전략과 함께 일단 오늘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궁금했는데 SL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현대차가 좋지만 현대차 다 아실 거고요. SL 같은 램프 회사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이 회사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물류 로봇이라든지 레그 어셈블리 같은 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걸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고객사에서는 라이다라든지 BPA 같은 경우를 공급, 향후 휴머노이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계획이다라는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들 안에서도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PBR이 0.6에서 0.7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진주를 골라보자라는 게 일단 자동차 부품주 핵심일 것 같고요.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4분기는요. 10월 달에 미국에서 이미 팰리세이드 HEV 그 하이브리드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2026년도 내년부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회사들 같은 그 관계사들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 관계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고객사들이 관세 때문에 부품 관세 환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지금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있고 내년 CES에 대한 기대감 그중에서 조금 저희 부품사들 쪽에서 실적으로 로봇밸류가 붙을 것 같은 SL을 좀 지금 조정받았을 때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SL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상승의 종목으로 좀 픽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는데 알테오젠은 또 글로벌 제약사와 옵션 계약 소식과 함께 오늘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헬로자인과의 노이즈 때문에 네. 주가 변동성이 좀 컸었어요. 어떤 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편하게 보시면 할로자임 노이즈란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반영도 됐고요, 주가에. 워낙 많이 얘기하셨을 네. 거고 그리고 오늘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에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아침에 떴다 밀리죠. 네. 이번 주에 그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아마도 오늘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구간일 겁니다. 올해 알테오젠 빼놓고 다른 바이오 종목도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알테오젠은 종목의 특성상 과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좋아했었던 대주들이 꽤 있을 것 같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바이오가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원래 좋은데 개인 투자자 물량이 많이 나와서 빠진 것들 그게 아마 이번 주에는 바이오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이 올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옵션 계약 맺은 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런 대기 물량들 때문에 억울하게 빠지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종목이 억울하게 빠졌을 때 언제 사야 되느냐 했을 때는 일단 오늘 오후에
아마도 일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분들이 5호부터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려 할 겁니다. 코스닥도 지금 올랐다 살짝 지금 거의 강보합 수준이긴 한데 아마도 이런 물량들이 외국인 기관들 사이에서 매수세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알테오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알테오젠 제시해 주셨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나 뵙게 되면 1월 2일입니다. 다음 주까지 간략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단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가 빠져 있고 CES 관련 로봇이랑 우주는 올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시장이 다시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어디를 살까?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뭐 조방원 같은 미리 빠져 있는 섹터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 진주를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빠져 있는 것 중에서 잘 파악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현상 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